귀멸의 칼날 최대 흑막인 무잔의 신복 12귀월의 상현. 그들은 무잔의 피를 진하게 이은 최강의 도깨비들입니다. 상현은 한 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교체된 일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상현의 1, 코쿠시보는 단 한 번도 상현 1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코쿠시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최소 480세 이상, 키 190cm, 본명 츠기쿠니 미츠카츠, 이명 코쿠시보, 계급 상현의 1, 일륜도, 보라색, 달의 호흡. 코쿠시보는 보라색과 검은색이 섞인 기모노를 입으며 평범한 인간의 골격을 지녔지만 얼굴에 눈이 6개가 달린 도깨비입니다. 도깨비임에도 불구하고 귀살대 검사처럼 검과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면서 검사들이 궤도에 올라야만 발현이 가능한 반점과 내비치는 세계까지 구사합니다. 눈이 6개나 있지만 특별히 눈이 더 좋다거나 시야가 확연하게 넓다는 묘사가 나온 적은 없지만 전투를 할 때 모든 눈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멋으로 6개가 달린 건 아닌 듯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을 찾기 힘든 12개월 중 아카자와 더불어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너희 다 쓸모없다고 땡깡 부리면서 12개월에게 무관심한 무장과 달리 아카자가 도우마에게 하극상을 펼쳤을 때 정 도우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식으로 혈전을 신청하라고 하는 등 상현을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12개월에서 실질적인 수장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작품 내에서 무잔을 제외하면 최강의 도깨비입니다. 무잔에게 경칭은 쓰지만 존대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12개월이 무잔 앞에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북에 의하면 무잔과 계급상으로는 상하 관계지만 실은 서로 꽤 마음이 맞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라고 합니다. 무잔 휘하에 12개월이 창설된 이후 단 한 번도 상현 1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며 타마요와 무잔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도깨비입니다. 츠기쿠니 가문에서 태어난 미츠카츠에겐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 세계관의 최강자 요리이치. 당시 시대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가문 내에서 후계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 요리이치는 별당에서 지내고 후에 승려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요리이치가 안쓰러웠던 미츠카츠는 자신이 만든 피리를 동생에게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했습니다. 츠기쿠니 가문은 사무라이로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미츠카츠가 7살이 되었을 무렵 무사에게 검술 수련을 받던 도중 요리이치도 훈련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을 잡아본 적도 없는 요리이치가 무사를 상대로 대련에서 손쉽게 압승을 거두어 버립니다.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의 검술 재능을 보고 아버지가 요리이치를 후계자로 삼을까봐 걱정했지만 어느 날 밤 요리이치가 미츠카츠의 방에 찾아와 어머니가 타계했고 자신은 절로 떠날 것이라 고하고 홀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미츠카츠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요리이치는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을 알아차리고 형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망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에게 큰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후 아버지와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의 행방을 찾았지만 헛수고였고 미츠카츠는 동생의 생사도 알 수 없게 되자 은근히 마음속으로 평온을 느끼며 가정도 꾸리고 사무라이로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산에서 야영하던 미츠카츠 일행은 한 도깨비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미츠카츠 본인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리이치가 미츠카츠를 구해주면서 제외합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사가 되어있는 요리이치를 본 미츠카츠는 질투심이 다시 불타올랐고 요리이치를 뛰어넘기 위해 가문과 자신의 가족마저 전부 버리고 도깨비 사냥꾼이 되어 검술을 연마합니다.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에게 호흡법을 배우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점까지 발현했지만 요리이치가 사용하는 해의 호흡은 익히지 못하고 파생 호흡인 달의 호흡을 개발합니다. 시간이 흘러 호흡의 사용자와 종류도 많아지고 반점이 나오는 자들도 나타났지만 반점을 발현한 자는 모두 단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츠카츠는 자신이 단명해버리면 후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과 요리이치를 따라잡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던 와중 무잔을 만나게 됩니다. 미츠카츠는 무잔의 제안을 승낙해
불로 불사인 도깨비가 되고 코쿠시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무장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갑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 코쿠시보가 된 미치카츠의 앞에 요리이치가 나타납니다. 단전 발현자이므로 단령이 분명한 요리이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고령의 신체로도 젊었을 시절과 동일한 강력함을 보였고 1화 만에 코쿠시보를 제압한 요리이치는 안타깝게도 직전의 일격을 끝으로 숨을 거둡니다. 코쿠시보는 인간임을 포기하면서까지 강함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요리이치를 넘어서지 못해 질투, 한탄, 자조 등 간결하게 정의하기 힘든 감정을 품고 동생의 시체를 두동강 내버립니다. 그런데 요리이치의 품에서 어릴 적 자신이 줬던 피리가 나왔고 자신의 검격으로 인해 피리가 갈라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흘러 상현 6 다키규타로가 토벌된 후 상혈 직결 때 코쿠시보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리면서 티격태격할 때 불만이 있다면 정식으로 교체혈전을 신청하라며 아카자의 하극상을 저지하는 모습을 통해 상현의 1다운 위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가쿠의 과거 회상으로 코쿠시보가 그를 굴복시켜 도깨비로 만들었음이 밝혀지고 무잔에 의해 귀살대 대원들이 무한성으로 끌려왔을 때 코쿠시보는 하주, 무이치로를 만나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임을 알아봤고 무이치로의 기술의 완성도를 보면서 자신도 꺼내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며 달의 호흡 1형으로 무이치로의 한쪽 팔을 베어 제압합니다. 코쿠시보가 무이치로를 기둥에 꽂았을 때 겐야가 총구를 겨눴지만 코쿠시보는 순식간에 겐야의 배후로 돌아 양팔과 상하반신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겐야가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깨비를 먹는 체질임을 눈치채 확실하게 목을 치려던 도중 겐야의 형이자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막아섭니다. 코쿠시보는 형제가 나란히 귀살대원인 것을 보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달의 호흡 6형으로 사네미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사네미의 희귀혈 효과로 코쿠시보가 치기를 느끼게 되어 흥미를 느끼는 순간 귀살대 최강인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등장합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극한의 극한으로 단련된 교메이의 육체를 보더니 이 정도로 강한 검사를 본 것은 3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후 교메이의 맹공에 당하나 싶었지만 코쿠시보는 일부러 검을 부러뜨리고 빠져나옵니다. 코쿠시보의 검은 본인의 육체로 만들어진 만큼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었고 달의 호흡 2형으로 교메이에게 상처를 내자 교메이는 힘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반점을 발현합니다. 코쿠시보는 반점을 발현한 교메이를 보며 25세가 넘는 신체로 반점을 발현시켰으니 금방 죽을 것이고 그토록 단련된 육체의 소멸을 안쓰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을 텐데 반점을 갖고 25세가 넘고도 여전히 계속 살아남은 자가 있었잖아 라고 교메이가 답하자 말없이 크게 동요한 코쿠시보는 곧바로 교메이의 목을 노립니다. 이후 사네미도 반점을 발현하고 다시 싸움에 합류합니다. 사네미와 교메이의 연계를 본 코쿠시보는 이들이 귀살대 내 상위에 필적하는 강자임을 확신합니다. 코쿠시보도 진심으로 임하기 시작해 기술을 연발에 압도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 무이치로에게 찔리고 겐야의 혈기술에 결박당합니다. 이어서 교메이와 사네미가 목을 노렸지만 코쿠시보는 전신 발도를 통해 전 반경에 참격을 가해 사네미와 교메이는 중상을 입고 무이치로는 가로로, 겐야는 세로로 두동강 납니다. 하지만 무이치로가 죽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검을 쥐어 혁도를 발현시켰고 겐야 역시 혈기술을 유지해 다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교메이의 철구와 사네미의 검격이 더해져 혁도를 발현해 코쿠시보의 목을 베고 철구에 의해 머리가 박살납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집념만으로 목의 출혈을 멈추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머리를 재생합니다. 그런데 사네미와 교메이가 다시 덤벼드는 순간 사네미의 검에 비친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 정녕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였는지 의문과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무이치로에게 찔렸던 부위부터 육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으로 전신이 박살나고 코쿠시보는 패배를 부정하며 육체를 재생하려 했지만 코쿠시보의 육체는 재생되지 않고 끝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코쿠시보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왜 도깨비가 되는 길을 택했는가에 대해 고찰합니다. 더 강해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패배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죽기 싫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저 요리이치가 되고 싶었다는 걸 깨닫고
끝내 그가 소멸된 자리에는 먼 과거에 요리이치에게 주었던 피리만이 남으면서 해와 만날 수 없었던 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최초의 호흡 사용자 중 한 명이었고 모든 주가 발현하지는 못한 반점에다가 내비치는 세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검사가 자발적으로 도깨비로 변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힘까지 가지게 되면서 명실공히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인륜도 고유의 색은 보라색이며 유일하게 5대 기본 계파가 아닌 최초의 호흡인 해의 호흡을 독자적으로 변형해 만들어진 호흡법입니다. 인간이었을 시절뿐 아니라 도깨비가 된 후에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련한 결과 무려 16개의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과 코쿠시보가 해의 호흡을 멸절시키기 위해 아무리 탄압해도 꼬박꼬박 적성자가 나타나고 급기야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춤의 형태로 변형되어 어떻게든 계승된 해의 호흡과 달리 달의 호흡은 단 한 명의 적성자조차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계승조차 되지 않아 실전된 아류 호흡입니다. 해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이기에 해의 호흡과 공통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의 호흡 역시 대부분 공격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달의 호흡은 6형까지는 휘두르는 검의 궤적에 추가적인 참격이 따라오는 느낌이지만 7형부터는 초승달 모양의 검기가 상대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술의 이름에 형이 붙어 호흡법 기반의 기술 같지만 코쿠시보의 칼이 변형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혈기술이 섞인 기술이므로 전집중 호흡보단 자신의 육신으로 만든 검, 허곡신거를 통한 기술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작중 등장한 달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의 형, 암월, 밤의 궁궐, 순식간에 검을 휘둘러 참격을 날리는 기술로 무이치로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2의 형, 주화의 농월, 연속으로 검을 휘두르는 광범위한 공격입니다. 귀살대 최강 교메이의 공격을 받아 쳐냈습니다. 제3의 형, 염기월, 지우기, 크고 빠르게 연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제5의 형, 월백채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자신 주변의 반경에 광범위한 참격을 날립니다. 제6의 형, 상야고월, 무간, 세로 방향으로 호를 그리는 무수한 참격으로 주변을 광범위하게 난도질합니다. 제7의 형, 액경, 아름답게 비추는 달, 칼을 변화시켜 간격을 넓힌 후 원거리에서 찢어 발기는 듯한 참격을 날립니다. 제8의 형, 원룡 륜미, 이령과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힘으로 일격을 가해 더 넓은 범위를 도려내듯 후려치는 기술입니다. 제9의 형, 이지러지는 달, 연면, 칼을 등 뒤에서 전방으로 휘둘러 초승달 같은 참격을 쏟아내는 기술입니다. 제10의 형, 천면참, 나월, 타원형의 톱처럼 생긴 여러 겹의 참격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도주로를 차단하듯 지면을 깎아내면서 상대를 덮칩니다. 제14의 형, 흉변, 천만서멀, 겹겹이 포개진 소용돌이 모양의 참격으로 맹공을 퍼붓습니다. 넓은 범위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틈새도 생깁니다. 제16의 형, 워롱, 조각달, 여러 명의 상대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위에서부터 지면을 꿰뚫는 기술입니다. 코쿠시보도 도깨비인 만큼 혈기술 역시 가능한데 코쿠시보는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든 육평검, 허곡신거를 통해 검사로서 전투합니다. 코쿠시보는 검을 휘두를 때마다 초승달 형상의 잔상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상현들의 혈기술과 비교하면 단순한 효과 같지만 강화된 참격의 크기나 속도, 범위 모두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 매우 단순한 효과지만 그 위력은 가히 상현의 1에 걸맞은 흉악한 혈기술입니다. 코쿠시보의 검은 도깨비의 육신으로 만들어진 만큼 도깨비에게 유효한 인륜도와의 충돌로 손상되기도 하며 검이 부러지면 피가 터지고 고기 조각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려 상현의 1의 살점인 만큼 상상 이상의 강도를 지녔을 것이고 설령 검이 부러지더라도 도깨비의 재생 능력처럼 순식간에 복구되기에 코쿠시보의 무기를 노리는 공격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신체 변형이 가능한 도깨비의 특성처럼 칼날의 길이를 느리고 줄이거나 형태를 7지도처럼 바꿔 참격의 위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응용한 전신 발도라는 기술도 가능한데 작중에선 전신에서 검날을 뽑아 무려 주 3명의 협공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깨비가 되어 긴 시간 동안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온 코쿠시보.
하지만 그는 끝내 요리이치에게 닿지 못했고 요리이치가 평생을 품고 다닌 피리를 자신 역시 마지막까지 품고 다녔던 모습을 통해 형제는 평생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호흡 이름인 달과 해와 같이 나란히 설 수는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